이제 마지막 3세션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무형문화유산 청년 네트워크의 우리 다 함께 무형문화유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truly our great honor to be here.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 청년의 관점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무형유산 또 문화재 관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희는 전 세계 젊은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또 증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세빈 씨께서 첫 번째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사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다음에 시원 씨가 다양한 국가 사례를 발표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도희 씨가 결론을 발표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 청년 활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가져다준 생태계 교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환경 변화는 생태계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 인간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 활동이 점진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다양해졌고 또 저희가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자명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전통 지식과 관습은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무형유산을 비롯한 전통 지식의 가치, 또 전통 지식, 관습, 이런 관습들은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상호작용의 지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에도 지침이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무형문화유산이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한국의 해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한국의 해녀분들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험으로 축적된 해양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제주 해녀 문화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도모했고 특히 어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참여를 굉장히 고취시켰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환경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 지식과 관습이 진화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욱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은 자연과 공존한 세대에 따라서 세대마다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무형유산,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흔히 청년이 유산의 명맥을 이을 전승 당사자고 또 동시에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미래 세대라고 하는데요. 현재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또 공부하는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형유산을 경험한 적이 굉장히 드문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무형유산의 모습을 듣고 또 현재 지금 우리 대에서도 자연스럽게 공생하는 이상을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유산 분야에서 탐구하고 더 나은 안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장표부터 무형유산 보호 및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무형유산 기록화 실습이라는 과정입니다. 저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인데요. 이 무형유산 기록화 실습은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기록을 위한 기초 이론학습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록화 과정의 기초를 실습하고 현장 영역과 실무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본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현장 실습으로는 한국국립무형유산원에서 매년 주최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을 방문하여 답사전에 각자 미리 선정한 개별 종목에 대한 현장 기록화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발표도 하는데요. 이후에는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기록화 주제를 자유롭게 각자 선정하고 또 사진, 영상 등 선호 방식을 이용해 기록화 작업을 하고 또 함께 이해도를 높이는 이렇게 작업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어벤져스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입니다. 저희 내 외국인 대학생 또 대학원생 100명으로 4인 1팀으로 선발해 활동하는 청년 대상 단체 연합회입니다. 이 청년 지킴이 활동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해 세계 기록유산 분야로 구성되고 정책 기획, 교육 및 홍보 현장 활동을 수행합니다. 정책 기획에 관해서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청년들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프로젝트와 콘텐츠를 기획하여 네트워크와 캠페인 등을 실행합니다. 청년 지킴이 활동은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문화재 운동 대표 브랜드로 청년계층의 보호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지킴이 간의 무형유산 관심 분야를 공유하며 학술적인 측면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대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청년 참여 프로젝트인데요. 대전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이 저희 주요하게 생각했던 종목으로서 저희가 그 당시 이정호 보유자를 대상으로 그의 생애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진, 글, 회화 등으로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여 출판물로 발행을 했습니다. 8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무형문화재를 기록하기에 앞서 독립기록사와 함께 구술 체력과 현장 기록법, 이야기 발굴을 통한 가시화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수한 스토리텔링 기술을 이용해 이정호의 작업실 공방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기록을 했고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생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연결하며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유산 분야의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실무 관련 정보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유산을 실제로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실천적 분야는 대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무형유산을 전공하는 학생들마저도 학교에서의 정규 커리큘럼 외에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접하고 활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험이 없고 그들이 자발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현자와 연구자까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무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리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내외 청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청년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환경을 고려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증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햄체는 청년 대표 박소영이 이끌고 있는 새로운 어떤 사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주 해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제주 해녀 문화의 문화적 가치와는 달리 대중들의 실질적인 관심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더구나 제주도에서 해마다 제주 해녀복에 한 1,000벌 이상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소영 대표는 소외된 해녀 문화와 환경 문제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리고 업사이클링으로 섬유 제품을 새롭게 탄생시킵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을 더해 전혀 다른 형태로 변신시키는 작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창조적 전승과 활용을 주장하는 무형유산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영 대표는 버려진 해녀복을 활용해 파우치, 보틀 등과 같은 다양한 현대적 소품뿐만 아니라 실제 해녀가 사용하는 소품, 이런 몸지,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열쇠고리 같은 것도 만듭니다. 벨라루스에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동들을 펼치는 청년 NGO가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이 SEA인데요. SEA 회원들은 매년 청년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하고 비형식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작년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주변국과 연계해 짜임새에 있는 여름 캠프를 기획했고 또 운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목록화 작업을 하면서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또 여러 기관과 협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A 회원들은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청년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입지를 계속해서 키웠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단체 활동이 활발한 국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가 그런데요. 2014년부터 2018년 이루어진 에리트리아의 유네스코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청년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고 무형유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에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체적 활동의 일환으로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청년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와 관심 증진을 위한 워크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 권장 사항으로 유네스코 클럽 창설을 유도하고 있으며 청년 활동 참여자 수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고도 권고합니다. 그 전공이거나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에 관심을 갖고 개인 혹은 단체로서 적극적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이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게다가 전승 참여를 높이거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 사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지구촌 사회를 위해 청년들은 이 자신들이 실천 중인 좋은 활동과 프로젝트를 서로 공유해야 하며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청년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례들을 통해서 현재 무형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청년들은 이 자발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청년 간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청년으로서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인 이런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형성은 교류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며 청년들에게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으로서의 경험과 정보 공유는 무형유산 관련 청년 활동의 자생적 역동적인 체계 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형유산 분야의 청년 문화는 필연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청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청년이기에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원 사업은 보편적으로 단발성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기관이나 단체 지원이 중단되면 청년의 활동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구조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저희가 그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무형유산을 경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형유산이 자신들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은 무형유산을 전승함과 동시에 향유하는 미래 세대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유산 분야의 청년들 외에도 사회 각 분야의 청년들이 무형유산에 접근하며 자유로운 의사참여 공간이 요구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무형유산에 대한 유연한 이해와 소통이 형성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들은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 더불어 현재 우리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은 무형유산의 없어지지 않는 공유 가치를 위한 보호와 활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형유산 청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강한 청년 문화 생태계 형성과 나아가 청년과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천에 대한 고민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